제발 여기서 나 좀 꺼내줘.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화장실 가고 싶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가끔은 내가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아. 지난주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1시간이나 누워 있었어. 오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제발 여기나 좀 꺼내줘. 요양원에서 3개월을 보낸 75세 어머니의 눈물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50대 중반의 강미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미영 씨의 어머니는 75세로 3개월 전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과 어머니가 털어놓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5세이신데 3개월 전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왼쪽 몸이 불편해지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타지에 살고 있었죠.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저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운전 중 졸다가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었고 회사에서는 업무 실수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제 월급이 가게의 주 수입원이 되었거든요. 대출금에 아직 대학생인 막내 학비까지. 제 월급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죠.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설이 좋고 평판도 좋은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소 첫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죠. 적응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방문했고 어머니가 필요하신 것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식사도 잘하시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셨고 식사 시간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셨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3분은 모두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밤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배회하는 일이 잦았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 앉아 계셨죠.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한 번, 그것도 30분 정도의 체조나 노래 부르기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목욕 시간이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여러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목욕을 했는데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본 적 없으신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제발 여기서 나 좀 꺼내줘.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밤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장실 가고 싶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가끔은 내가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아. 지난주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1시간이나 누워 있었어.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차갑고 맛이 없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내 옷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모두 같은 옷을 입혀. 나는 아직 내 생각이 또렷한데 모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돼. 미영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죽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자고 싶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고 계속 일을 하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을 다시 찾아가 원장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했죠. 하지만 원장님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영 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한 명이 10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개인 맞춤 케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날 저는 다른 어르신들의 보호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은 요양원을 3번이나 옮겨 다녔지만 결국 상황은 비슷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곳에서 꺼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최근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소문이 돌고 있었고 제 자리도 불안정했습니다. 집에는 아직 대학생인 막내의 등록금이 밀려 있었고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가 요양 서비스, 가정방문 간호, 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죠. 또 다른 요양원들도 알아보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이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 어머니를 다시 뵈러 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밤중에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귓속말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영아, 나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무시하더라. 결국 참다 못해 혼자 가려다 넘어졌어. 그러고는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소리치면서 팔을 3개 잡아당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장실로 가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원장은 CCTV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원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진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씨, 어머님을 집에 모시면 누가 돌보시겠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데 직장 다니면서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라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님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집에 모셔도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대로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상사는 놀라며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할게. 하지만 앞으로 6개월 어떻게 버틸지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심각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막내 대학생의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기로 했고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팔기로 했고 휴직 기간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원장은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퇴소 수속을 받으면서 다른 보호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첫날,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드시는 음식에 어머니는 연신 맛있다, 맛있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본인의 침대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잠을 못 주무셨는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저를 덮쳤습니다. 이튿날부터 어머니의 케어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요양원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상태. 낮에는 대소변을 가리시지만 밤에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어요. 또한 어머니는 혼자서는 몸을 일으키기 힘드셨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제가 부축해드려야 했습니다. 식사 때도 손떨림이 심해 제가 먹여드려야 했죠. 목욕시키는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몸을 잘 가누지 못하셔서 혼자서는 목욕이 불가능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집안일과 어머니 케어로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거의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아이들은 자기 생활이 있어 가끔 들러 잠시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어요. 다행히 그때 큰아들이 방문한 상태여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도 나도 모두 힘들어질 뿐이야. 저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어머니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다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가요양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가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시간씩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제도였어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요양원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2주 후부터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분과 어머니가 서로 어색해하셨지만 다행히 박 선생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셔서 어머니의 식사와 목욕, 재활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또한 주 2회는 주간보호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어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점차 센터에 가는 것을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센터에서 내가 꽃꽂이 상 받았어. 다들 내가 예술적 감각이 있대.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물론 여전히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주 3일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날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손주들도 모두 모였죠. 어머니는 그날 밤 제게 작은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떨리는 왼손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미영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재활훈련한다고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 한 달 걸렸다.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 차가운 곳에서 외롭게 죽었을 거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지금처럼 어머님을 모시는 건 좋지만, 이대로는 너무 벅차지 않을까? 내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빠듯해지고 있어.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무급휴직은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파트타임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막내의 등록금 대출 이자도 집의 관리비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 요양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집 형태의 시설이었습니다. 최대 9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개별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바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요양원과는 달랐어요. 일반 주택을 개조한 2층 건물이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 집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시설장님은 30년 경력의 간호사 출신이셨는데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 이곳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한 케어 플랜을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르신들이 각자 자신의 방을 사용하면서도 함께 식사하고 활동하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곳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또 나를 버리려고? 난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그곳이 기존 요양원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우리 집과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매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며칠 후 어머니를 데리고 그곳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긴장하신 듯 했지만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자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시설장님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집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곳 음식은 맛있네. 요양원이랑은 달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거기 한번 가볼게. 한 달만 안 맞으면 다시 데리러 와. 저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지친 얼굴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신 첫날,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다행히 시설장님은 친절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셨고, 어머니도 직접 전화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며칠은 매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계셨어요. 같은 방을 쓰는 이웃 할머니와 친구가 되셨고, 시설에서 진행하는 원예 활동에도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 리듬을 찾아가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여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뭐라 안 해.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프로 볼 수 있고, 방도 혼자 쓰는 것 같아서 좋아. 2주가 지나자 저는 다시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를 뵈러 갔고, 주말에는 집으로 모셔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마다 그곳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내가 만든 화분을 선물 받았어. 봄에는 꽃이 필 거래. 미영이 집에도 하나 갖다 놓을게. 옆방 김 할머니가 젊었을 때 교사였대. 우리 집 아이들 사진 보여주니까 귀엽다고 좋아하시더라.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 달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다시 모실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미영아, 사실 난 여기가 좋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생활이 있어. 사람들도 좋고, 하지만 너희가 자주 와주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럼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가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지내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곳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고,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선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왼쪽 팔의 재활도 꾸준히 하셔서 이제는 간단한 수혜품을 만드실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매주 토요일은 할머니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어머니는 매번 공동생활 가정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새로 입소한 할아버지의 유머 있는 농담, 직원들과 함께한 아들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노인복지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최적의 돌봄 방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위해 특별 요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막내는 노인복지학과로 전과를 했고,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I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앱을 개발 중이에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셈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을 때의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돌봄이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지난 주말 어머니의 76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어르신들과 직원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작은 정원에 테이블을 펴고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만드신 작은 수혜품을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각자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때 요양원에서 너에게 꺼내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니? 네, 어머니.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싶어. 때로는 힘든 순간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덧붙이셨어요. 내가 요즘 우리 공동생활 가정에서 책임자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서전 쓰기 모임이야. 내 이야기로 시작할 거야. 제목은 제발 여기 나 좀 꺼내줘에서 나의 새로운 집으로 바꿨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여전히 가늘고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공동생활 가정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모신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어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저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는 완벽한 답이 없다고, 하지만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아본다면 모두가 행복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꺼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강미영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강미영 씨의 이야기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